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본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이자 한미 동맹의 새로운 60주년을 여는 첫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비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들이 비은행 부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금 중개에서 나오는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전통적인 은행의 영업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투자증권 합병과 LIG 손해보험 인수전을 계기로 이 같은 비은행 부문의 확장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는 6월부터 카드에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1포인트는 이런 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카드사들도 일제히 동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철폐 등을 카드사에 집중적으로 지도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매 판매 호조와 기업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3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양증시 상승 출발했는데요. 1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장중에 2000선 돌파는 물론이고 2010선 가까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스피 지수 2000선에 무너진 1997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은 나흘째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고 있습니다. 오전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선상클럽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무료 문자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두 멘토가 친절한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궁금하시면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시면 두 멘토가 바닥 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는 시장의 해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들 한꺼번에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오늘 장 초반 분위기가 좋아서 2010선까지 회복하나 싶었는데 좀 현재는 19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한번 점검해볼까요? 네, 먼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날 장중 고점이 이제 2007.88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10일 날입니다. 4월 10일 날이 장중 고점이 2008.98, 거의 2009포인트. 그리고 이제 오늘도 장중 고점이 이제 2009.44.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장중에 그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거꾸로 보시면은 2010포인트를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봤었을 때는 2000포인트를 지지를 못한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지수의 방향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논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두 가지 선만 하나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10포인트입니다. 2010포인트를 위쪽으로 상향 돌파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예전에 2014년도 처음 이제 장 시작할 때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 자리하고 지금 맞물리는 자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선을 하나 그은다면 그거는 이제 198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향후 거래소 시장은 1980포인트가 지지되느냐 그리고 2010포인트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장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좀 부여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의 변화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는 매수 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어제는 매도를 했죠. 근데 매도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통 하루에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매수하던 쪽에서 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를 갖다 매도로 전환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에 대한 관망의 분위기로 돌아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인 유입이 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도 이제 다시금 매수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매수 규모는 175억 정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200억 매도도 의미가 없고요. 200억 그 매도도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의 자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그 펀드 유입을 통한 어떤 안정적인 어떤 자금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쪽이나 뭐 그 선진 시장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이 부담스러워서 돌아 나오는 자금이라던가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맥락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당 관련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배당 관련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반은 국내에 남았고요. 반은 본국으로 송환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반 정도 남은 자금이 유입되는 거하고 지금 파생과 연계된 비차익 쪽의 매수가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지금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그 주도주나 주도 종목들, 주도 매수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안에서의 빠른 순환매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수 바닥을 찍었을 때 돌아 나왔던 것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중국 관련주입니다. 중국 관련주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중국의 스몰 부양책 때문에 중국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조선철강 화학, 이런 쪽들까지 움직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환율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내수주 쪽으로 일시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장의 대안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시장의 대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거래소 시장을 억누르는 향후 중요한 두 가지 변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환율하고 중국입니다. 시장은 지금 뭐하고 뭐가 충돌을 하고 있냐면 경기가 회복되는 거라는 얘기와 금융시장의 정책이라는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기가 회복된대 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2000포인트나 2010포인트에 올라오면 그때는 금융정책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다시 나오는 게 금융정책에서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 얘기가 나올 거고요. 미국에서 테이퍼링 속도 얘기 나올 거고요. 금리에 대한 인상 시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항상 위에 가서는 금융정책에 대한 부분이 장을 억누르는 분위기 그리고 바닥권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서 저점과 고점의 그 지지 기반들 아니면은 반등 국면들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는 시장을 이끌 만한 핵심 종목군이 없다라는 것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당분간 관망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대형주에서는. 그래서 대형주는 굉장히 지루한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시자고요.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가파르게 좀 움직였습니다. 가파르게 움직였던 게 진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50포인트의 지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느냐 이탈하느냐를 결정짓는 지수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탈은 좀 했었습니다. 약간 이탈은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550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받으면서 지수가 전일, 전절 이틀 강한 상승을 보였죠. 오늘 장중에 맞고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게 왜냐면 지금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미국에서는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성장 관련주들의 거품 논쟁이 있으면서 그쪽의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시장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던 배경 중에 수급 기반이 뭐냐를 봐야죠. 그동안 바닥에서 끌어올릴 때는 외국인의 절대적인 매수.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들이 거의 3조대 가까운 순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저점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코스닥 지수는 장기 박스권인 55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매수를 한 것은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건 기관이 매수를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은 지금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고서 꾸준하게 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정확하게 3월 말에 펀드 교체를 했습니다. 펀드 교체를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릴 때 3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그 중소형주들의 그 분위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3월 31일까지 대규모 기관들의 중소형주 내지는 코스닥 매도가 집중되다가 4월 2일부터 정확하게 수급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좀 쉬어가는 동안에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대규모 순매수를 하면서 마치 시장을 선도하는 듯한 분위기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의 자금 여력을 갖고는 이 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기관의 매매는 단기적인 매매 패턴을 따라가고요. 단기 수익을 노리는 짧은 매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충돌 중입니다. 미국은 성장주 중심의 차익 매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았던 거죠. 한 이틀 정도 받았는데 좀 짧게 받았어요. 짧게 받았고 일부 이탈하는 종목들이 몇 개 나타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이 선도했던 종목군들이 바이오, 카지노, 엔터, 게임주 이런 것들이 먼저 한번 폭락했다가 다시 이쪽에 반등 나오면서 지수 반등을 끌어올렸는데 과연 얘네들이 추세적으로 또 한 번 위쪽으로 올라갈 거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만약에 이 종목들이 다시 간다고 하면 중소형주 장은 완전히 망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던 것들이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장은 굉장히 비건전하게 급격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대안 중에서는 일단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에서 그런 느낌들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했던 종목군들이 오전에 동시호가 들어가서 시초가 형성하자마자 확 올리다가 손을 딱 놔버리는 현상이거든요. 이건 전형적으로 장중에 따라오기 위해서 물량을 넘기는 작업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딱딱 눌러놓고 있는 종목들이 오후장에 돌아간다면 종목 교체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바이오, 엔터, 게임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보다는 IT를 중심으로 한 강세 전환이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바이오, 엔터, 게임 내부에서도 종목의 차별화를 통해서 새롭게 시장을 이끌 만한 종목군들이 형성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의 방향들은 크게 맞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향후 장세까지 바로 갈까요? 네, 이제 선진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이제 우리 증시에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가깝게는 16일 발표되는 중국의 1분기 GDP가 7.5%를 하회할 것이라는 소식에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향후 우리 증시를 움직일 만한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국의 추가 부양책은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중국은 지금 대규모의 부양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민간 기업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중앙정부 통제 아래서의 어떤 구조를 끌고 나가는 중국 정부에서 그 기업들의 부도를 용인했다는 것은 금융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력이 없나요? 여력이 없는 것보다는 한번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기보다는 포기할 건 포기를 하고 끌고 갈 건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한 선작업이 진행되는데 여기다가 대규모 부양책을 사용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스몰 부양책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더 나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더 나빠지지 않게 막아주면서 조정할 건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좀 깨끗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부양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장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체크 변수는 결국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결국 글로벌 금융 환경의 금융 변화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결국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왔을 때는 금융 환경의 변화, 환율의 방향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지수가 만약에 빠질 때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를 갖고서 반등의 시점을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전체적인 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형주의 장세는 상당 부분 지속된다. 한 달, 두 달짜리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중소형주 장세는 2년, 3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고요. 종목이 바뀌어서 나가는 거고요. 대형주의 장세는 굉장히 지루한 행보 국면이 지속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에 조금 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글로벌 성장주에 대한 재상승 전환 여부의 시점을 체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당분간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될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증시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들을 점검하고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나무누이 Y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바로 이 호주 달러와 스위스 프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 바로 오늘 하루의 이슈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런 것들도 알고 넘어가면 주식 투자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 호주 달러와 스위스 프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호주라는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냐? 예, 전부 다 원자재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물론 호주는요,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기타 관광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긴 하지만 주축은 원자재 수출에 기인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면 호주 경제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환경이 돼야 될까요? 글로벌 전체가 화랑기에, 즉 호황기로 접어드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호전될 경우에는 호주 달러가 강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스위스라는 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스위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은행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제결제은행 B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스위스에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뭐 차명 계좌든 뭐 비자금이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 스위스 은행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금융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안정화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역시 금융을 비롯한 그 파생적인 보험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한다면 스위스 전체 인구의 72%, 일하는 인원의 72%가 모두 그 3차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가고 과거부터 그러한 흐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스위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자, 그러면 기축통화는 분명히 달러지만은요, 달러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끊임없이 자기들 경제 안 좋으면 찍어내고 달러 가지고 협박하는 나라거든요. 그에 반해서 스위스는 어떨까요? 스위스 프랑은 거의 흐름이 없죠. 자기들이 일정한 통화 수준을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항상 좋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가 좋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금융은 안전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위스라는 나라가 원자재를 팔아먹는 나라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시계 팔아가지고 국가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도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 통화에 대한 안정성, 금융의 안정성 때문에 가장 안전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즉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코스닥 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할까요? 삼성전자가 물론 안전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죠.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통화가 몰리게 되냐면 바로 스위스 프랑 쪽이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요, 글로벌 경기가 화랑이 된다면 아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원자재 수출국들의 환율이 강세를 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자재의 대표국가 그리고 안전성의 대표국가, 이 두 개의 통화를 잘 비교하면서 글로벌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상관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지금 제가 호주 달러와 스위스 프랑과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결국 우리 코스피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2007년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입니다. 하반기까지의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즉 스위스 프랑 나누기 호주 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와 지금 코스피,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코스피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동조화되어 있죠. 똑같은 흐름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2013년, 즉 이제 상반기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호주 달러와 스위스 프랑과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았다. 즉 뭐냐면 매크로 인덱스, 즉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위험자산 쪽으로 가느냐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 코스피가 자유롭지 못했다. 즉 외국인들의 흐름들 때문에 우리 지수가 일정한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 흐름은 역시 이러한 부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요, 동조화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입니다. 2008년부터 꾸준히 따라왔던 흐름이 2013년 이쪽 부분이 되겠죠. 즉, 작년 7월달, 7월달부터는요, 어떠냐면, 스위스 프랑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도 국내 지수가 떨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통상, 이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이 약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러한 약화가 되었느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일단 테이퍼링 등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이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보이게 된 이유가 역시 안전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뭐냐면 호주 성장성 있는 원자재에 대한 향후 물동량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보다는 테이퍼링 이슈가 주는 그런 불안감들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이 훨씬 더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한국은요 이미 어떤 시장이냐면 중위험 중수익의 준선진국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이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한국이 위험한 나라로 분류가 되어서 이 다른 이머징 마켓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요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의 정중앙에 있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희석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향후는 어떠냐면 이러한 환율의 흐름들 속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그간의 2000년대 통틀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반영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요 탈동조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스위스 프랑과 호주 달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가 동일한 선상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일단 어떤 상관관계는 분명히 일정 부분 앞으로도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점진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차지를 많이 할 건, 아직까지는 호주 달러가 굉장히 민감하겠지만 점진적으로는 스위스 프랑 쪽으로 민감해지는 증시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당장의 이러한 지표가 우리 눈에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은요, 매크로 인덱스 즉 이 시장 자체가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스위스 프랑이 지금 가치가 앞으로 호주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호주 달러가 강세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글로벌 경기가 분명히 살아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또 하나,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고 본다면 역시 뭐냐면 이 이머징 마켓의 수익률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굳이 이머징 마켓이 아니더라도 주식시장 자체가 위험자산이거든요. 위험자산에 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도 뭐냐면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즉 스위스 프랑을 가지고 있어 봐야 이제는 수익이 별로 안 나잖아요. 수익이 별로 안 나는데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고수익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시장이 이러한 환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로부터 과거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금리가 싼 일본의 돈을 가져와서 글로벌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요 일본 돈의 가치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꾸 찍어내고 일본의 경제는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딩이 넘어서 이제부터는요 이 스위스 프랑의 그리고 호주 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리 트레이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국지적인 일본 엔화 그리고 엔화의 어떤 유입만을 과거에 이제 바라봤던 시대라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는 호주 달러도요 일단 원자재에서 위험한 자산이 아니라 호주 달러도 이제 굉장히 안전화된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의 통화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금융 전체의 안정감을 분명히 많이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 지금 막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이제는요 통화의 다변화 때문에 환해지가 기업들도 다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원달러가 하락한다고 해서 IT나 자동차군들이 대거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여튼요 호주 달러가 앞으로 강세로 돌아선다는 말은 우리가 과거의 선례를 본다면 호주 달러의 강세는 항상 어디 부분에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냐면 바로 소재 산업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씩 돌아서고 있는 부분, 철강과 화학, 그리고요, 소재 산업재로 간다면 역시 조선과 그리고 건설로 이어지는 이 군들, 글로벌 경제의 팽창, 큰 틀을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호주 달러와 스위스 프랑화, 이제 안전자산과 그리고 약간의 글로벌 성장자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방향은요, 안전자산에서 성장자산으로의 회귀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많고, 그 중심에는 역시 소재 산업재군들의 여러분들의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이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바닥잡기 팁을 드리는 선상클럽 두 분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김선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셔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무료 문자 통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이 두 분께서 수급과 차트를 꼼꼼히 분석해서 바로 현장에서 즉석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신다면 소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바닥 잡기일 텐데요. 매수해보고 나니까 그 또 바닥이 있었고 또 그 바닥이 있었다는 고민 상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상클럽에서 드리는 바닥 잡기 팁 함께 이해하시면서 오늘의 바닥 잡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닥 잡기 팁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의 바닥잡기 팁은 투신 매수 종목을 봐라 말씀해 주시네요. 이상로 멘토님은 더불어서 방향은 여전히 상승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서 2010을 보나 했더니 외국인의 매수가 주춤해졌고 다시 2000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도대체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이 또다시 조금 많은 물량을 좀 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6시 끝난 이후에 보니까 또 소폭 마이너스 다시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 있고 오늘 장에서 오전부터 자 매수를 보여줍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투신에서 매수하는 종목을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요.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정리가 조금 조정이 끝난 이후부터 해서 다시 기관들이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신권에서 어제 시장에서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와줬고 오늘 뭐 지금 매도세이긴 하지만 다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에 저는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신다면요.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또 들어오는 종목 약간 좀 위험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투신권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외인들의 매도를 좀 받아주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시고요. 그래도 외인들은 손을 안 놓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외인 사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는 투신 사는 것도 좀 같이 봐야 된다 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상호 멘토님은 여전히 방향은 상승이다. 수급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지수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지수를 말했는 건데. 네.
방향은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포인트에 쉬어가냐 그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고요. 같이 한번 지수 보면서 말씀을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2010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올릴 때까지 상당한 힘이 요하해지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하단에서 지금 상승까지 올리는데 여기에 대한 이 매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2차적인 상승 자체도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상승도 바로 외국인이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수를 올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런 전제를 깔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상방에 있는 이 2010선에 대한 어느 정도 매물권을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음봉이 지금 어느 정도 뜨고 있고 여기에 양봉도 돌파하지 못하는 양봉세를 나타냈던 부분은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어느 정도는 조정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휩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좀 더 가파른 상승을 위해서 지금은 눌림목 요건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은 수급에서 또 투신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바닥잡기 팁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명만 아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이 두 분께서 차트와 또 수급을 분석해서 바닥잡기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는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 들어왔습니다. 먼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과 이상로 멘토님 괜찮다 하시네요. 김선윤 멘토님 늘 말씀하시는 적금처럼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삼성 SDI 좀 분할 매수 관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나왔던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 그 제일모직과의 합병 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거의 3월 20일경부터 해서 매수 사인을 좀 계속적으로 드렸던데 질문이 몇 번 들어왔었죠?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좀 소폭이나마 수익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테슬라가 삼성 SDI를 지켜보고 있답니다. 아주 무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무섭게 지켜보죠? 니들 2차 전지 쓰려고. 왜 파나소닉 쪽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거죠. 지금 배터리 나쁜 공장, 그 기가팩토리 공장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반대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 요인,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하나 벤더를 늘리자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쪽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맞추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데 적금처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담으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좀 길게 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업황 자체가 워낙 좋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실적이 우리의 기대만큼 못 따라간다, 그죠? 그 부분 말고 나머지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합병 절차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항상 240, 481선에 대한 강조성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저항과 그 지지를 반복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돌파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다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적정 가격 자체는 바로 13만원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상승에 이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어느 정도의 어닝 쇼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그러면 당분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더 길게 대응을 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오늘은 동그라미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해서 두 분 다 조금은 신중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입장 두 분의 의견 조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종목 아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의뢰인은요. 삼성중공업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김선윤 멘토님은 괜찮다 하시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 하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삼성중공업 길게 보면 괜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한 달 전쯤부터 바닥일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상해 지수가 2000포인트 깨지고 내려갈 때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가져가자 해보면서 제가 화학주, 뭐 철강주, 조선주 상관없다, 그냥 조정시마다 매수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뭐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이상, 반년 이상을 이거 사야 된다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조선주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중공업도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액 자체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우려감 자체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죠. 삼성중공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하지만 대우조선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삼성중공업 사도 괜찮은데요. 좀 장기적으로 괜찮은데 저는 우선순위 자체를 대우조선은 1번으로 보고 삼성중공업 2번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고 조금 다시 반등을 줄 때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당장 매수하시면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차트를 볼게요.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바닥으로서 새로운 그림을 그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 맞추셔서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은 드려보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님은 지금 당장은 매수는 아니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님도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중공업 일단은 시간을 상당히 요하는 차트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우리가 히스토리를 조금 아시는 게 좋은데요.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중공업과 다른 점은 한계죠.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시추선, 드릴십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편이지만 대신 경기가 회복될 때는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는 더욱더 적어진다라는 관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가장 빠르게 올라왔던 게 바로 삼성중공업이었고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빠지면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어느 정도 시총 자체가 높은 종목군들은 매집에 대한 구간이 1년 이상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249, 480선 장기 평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크게 우리가 감매도 권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 부분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사게 된다면 1년 이상을 생각을 하시고 들고 가는 그런 종목군이 삼성중공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X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OX는 달랐지만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보자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오로라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과 이상로 멘토님 의견 같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싸이 기다려본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상승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연초부터 싸이 언제 나오나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 달에 나온다죠? 그쵸? 이번 달이요? 네, 이번 2주 달에 남았네요. 나오는데 또 뻥치면 진짜 나쁘신 분, 네, 그쵸? 나쁘신 분, 요건 제가 못하겠고요. 정말 올해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더니만, 주가들이 그래도 반등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상승을 줬는데, 오로라 수급 없습니다. DI 수급 없습니다. YG엔터도 수급 그렇게 최근에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를 드렸냐면, 이번 달엔 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무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준다면 큰 폭의 상승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싸이가 뭐 2NE1이나 여타 다른 이제 그 아티스트들한테 밀렸단 말이에요. 시금 앨범 발표가. 근데 이번에 나와준다면 그 YG엔터도 2분기 실적 기대감을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안에 분명히 나오니까 4월달 안으로 나올 것 같고요. 꾸준하게 한번 튀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급 아니고 완전 모멘텀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넣는 것은 제 반대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2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조금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떨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5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개인 투자자분들 테마성에 관심 참 많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로라는 테마성 재료도 물론 있지만 네. 얘들은 또 든든한 매출처가 조금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어느 정도 캐릭터 산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시다 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뭐 중국 쪽에 네. 상당히 그게 있는데 매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뽀로로 우리가 뽀통령이라고 하는 거기 캐릭터에 상당히 인기가 있죠. 하여튼 뽀로로가 나왔는지 10년 정도가 됐다죠. 하지만 유우와 친구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뭐 감감무소식이지만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그리고 싸이의 스케줄을 앞서서 김선준 멘토가 상당히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어느 정도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차트를 보기 전에 항상 제가 기업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업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알고 기업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셔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바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앞서서 있던 물량을 매수에 대한 권역의 물량이라고 해석을 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대부분이 상승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개의 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요. 자, 여기 상승 중에 13,500원에서 14,100원 이 사이가 악성 매물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에 12,600원에서 13,500원까지는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삼로기법에 의하면 지금 하단 밴드 두 가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밴드까지는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지금 14,200원대는 상당한 매물권역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싸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다시 나온다면 그때 위에 있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같은 관점으로는 13,5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 매수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엇갈리네요. 김선유 멘토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로 멘토님은 실적만 좋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쯤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게 시가총액 자체가 2,300억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2,314억인데 수급적인 부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은 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저는 추가적인 좀 하락 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라인상의 흐름을 봤을 때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닥 라인 잡고 그 다음에 평양의 줄 하나 만들고 그대로 올려버리면요. 지금 이런 모양새 잡힙니다. 잡히잖아요. 그럼 여기 자체가 바닥 인식이고 고점 포인트 바닥 그쵸? 고점 포인트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저는 밀릴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디까지죠? 라인 잡아볼까요?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5,400원 정도 깨지는 라인이네요.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때 그 포인트에 잡으셔야 되죠. 뭐 5,300원, 400원이면 뭐 지금 사도 크게 뭐 마이너스 5%인데 뭐 그냥 사고 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차트상의 분위기라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면 이 포인트 때 어떤 수급이라도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수급이 잡혀줄 때 그때 노려보셔야 되지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이상로 멘토님은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여기에 좀 실적만 좋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패턴이 일부인데요. 네. 패턴은 상당히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은 반복되는 패턴의 연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차트가 조금씩 변한다는 점. 그러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 흔히가 우리 얘기하는 전환점 자리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원동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거래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이 오늘 어느 정도 바닥권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47,000주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여전히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주식이 지금 이만큼 빠져있다는 거죠. 그럼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폭 자체는 좀 더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좀 더 안전하게 하실 것 같으면 내일
시작이 돼서 내일 5일선 위에서 시가가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저항권역을 하나씩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밀려서 내려간다면 그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내일이 매수 적격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님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이상로 멘토님은 오늘 내일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반대되는 의견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기가렌 매수해도 될까요? 1420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선희 멘토님은 안 된다 하시나요? 오늘도 기관 매도가 나온다. 조심해야 되고 이상로 멘토님은 반대로 오늘부터 달린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기가렌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네. 저는 수급 안 들어온 종목 손 안 댑니다. 제 스타일 잘 아실 텐데요. 수급이 이렇게까지 꼬여있네.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이 있죠. 상장한 지 6개월 미만 종목은 또 손을 안 댑니다. 제 투자 스타일인데요. 지금 현재 살펴보자면 작년에 이제 12월 19일 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8% 오르고 있긴 한데 만원대가 또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 수급도 보세요. 그냥 상장하자마자 물량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6개월, 7개월, 8개월 때까지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수급 꼬임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올라가는 거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사물인터넷의 힘에 의해서 주가 올라가나요? 테마성, 사물인터넷도 거의 저 끝물 가까이 되고 있는데 효성하이텍스 보세요. 효성하이텍스 같은 경우 오늘 8% 올라가니까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냥 이건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도요, 작년 대비해서 2012년 대비 2013년 실적도 약간 줄어드는 추세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자, 위험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간 수급 보기 전까지 이거 분명히 꺾일 가능성 높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른 거 보세요.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현금 무효가 낫지 않겠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상로 멘토님은 이 10,000원 가까이 하는 주식 오늘 8%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달린다고요? 네, 오늘 달렸잖아요. 네. 근데 맞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이제 가능성은 네, 라운드 피겨라는 가격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하면 우리가 이른바 심리적인 가격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10,000원, 9,500원 아니면 뭐 9,000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가격대를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권,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차트를 볼 때는 그런 라운드 피겨 가격이 절대적입니다. 그런 가격대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저항과 지지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 자체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저항 권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지금 9,900원짜리가 1차적인 지금 어느 정도 저항권에 대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종가상으로 이 9,900원을 돌파를 해내야만 어느 정도는 지지 자체가 좀 더 굳건하게 다져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차피 이 종목군을 하시는 분은 테마성 재료를 위해서 하시는 거고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되 거기에 따른 라운드 피겨 가격 오늘 종가상 9,9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가렌까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SK 브로드밴드를, 이상로 멘토님은 대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와, 김선윤 멘토님의 하이트 진로가 7% 넘는 7.6%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원익 IPS와 일진전기도 3%대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네요. 이상로 멘토님의 수익률, 동선은 2.5%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솔로에타는 한 2% 정도 손실권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도 종목에 대한 AS 궁금증은 계속해서 11시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4월 14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